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미지 분석이라든가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실 내용은 아마존 레커그니션과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레커그니션 커스텀 레이블, 그리고 저런 커스텀 레이블을 위해서 그 데이터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서비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어떤 스타트업 애니컴퍼니라고 하는 그 고객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애니컴퍼니라는 회사는 광고 회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처럼 이제 맨 왼쪽에 이런 그 기사가 있는데, 이런 기사에 보이는 저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장 알맞는 어떤 광고를 뿌려줄지 이걸 이제 고민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이시는 맨 왼쪽에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있죠. 근데 이때 이제 어떤 고급 시계에 대한 어떤 광고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 장갑에 대한 약간 아웃도어용 장갑에 대한 저런 광고를 보여주는 게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도 약간 고급 시계보다는 이제 저런 그 아웃도어용 장갑을 이제 광고로 보여주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잘 보면 먼저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사진에 보면 어떤 그 등산용 선글라스를 끼웠고, 그다음에 이제 등산용 그 신발을 신었는데, 실제 손은 보면 이제 맨손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등산에 관련된 어떤 아웃도어용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광고에 대한 클릭률이 높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미지에 맞는 그런 그 이미지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광고들을 어떻게 해서 잘 뿌려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조금 더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만약에 저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뉴스 기사에 나왔던 그런 이미지에다가 어떤 정확한 태그를 달 수가 있다면 좀 더 저런 그 광고 역시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저런 이제 이미지가 한두 장이 아니고 수백만 장 이렇게 될 텐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어떻게 다룰 수가 있을까? 사실 불가능한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기계적으로, 즉 이제 머신러닝 같은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서 저걸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금 이제 저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이렇게 맨 왼쪽에 이미지를 주면, 이거를 어떤 머신러닝 기법으로 해서 이미지 태그를 자동으로 이렇게 달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달린 이미지 태그를 약간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저렇게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태그를 달 수 있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첫 번째 방식은 그냥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직접 모델을 개발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이제 정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AWS에서는 이러한 고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그 AI, ML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도 AWS 그 아마존 그 레커그니션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레커그니션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의 어떤 기계학습 모델을 생성할 필요도 없이 그냥 API만 가지고도 이미지나 그리고 그 비디오 같은 거를 분석을 자동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식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런 사진을 주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사람인지, 그 다음에 뭐 이게 산악용 자전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굴곡에 있는 어떤 계곡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감지를 하고 여기에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아마존 레커그니션이 단순히 그냥 레이블링 기능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비디오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움직임을 따라서 이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패스 같은 거 움직이는 그 경로를 다 추적을 해주고요. 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이런 지금 이거는 한 영화의 장면 같은데 어떤 유명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 유명인들을 이런 식으로 그 감지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가장 유사한지 그걸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이미지에 보면 그 많은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을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뽑아주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이미지 같은 걸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물체들이 있는데, 즉 오브젝트들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장면 하나라든가 오브젝트들을 다 이렇게 별도로 뽑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특정하게 그 얼굴 부분 같은 경우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표정이 지금 이제 웃고 있는지 아니면 기분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API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얼굴 분석 기능이 확장이 돼서 그다음에 이런 사진을 주면 이 사진하고 가장 그 매칭이 되는 그 다른 쪽 사진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매칭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그 개인 보호 장비 그 PPE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라든가 헬멧이라든가 이런 산업 현장에서 어떤 작업자들이 이런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API로 자동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존 레커그니션을 사용을 하시면 단순히 이제 이미지에 대한 태그를 자동으로 달아주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어떤 PP 디텍션이라든가 얼굴에 관련된 디텍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에 액티비티라든가 그 패스를 다 추적해주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애니컴퍼니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그 뉴스 기사나 아니면 컨텐츠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자동으로 그 태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저는 아마존 레커그니션을 사용을 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면 맨 먼저 이미지를 어떤 그 API 게이트웨이 같은 걸 통해서 이제 S3 업로드를 하고 그럼 S3 업로드가 되면 이제 그 업로드된 오브젝트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그 람다가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한 그 경로를 키네시스에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그 아마존 레커그니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그 이미지를 태깅을 하고 그 태깅한 결과를 아마존 일렉서치 즉 또는 오픈서치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런 이제 사람하고 개나 고양이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면 그 이미지에서 이렇게 태그를 추출을 하고 그 태그를 가지고 이제 태그 클라우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분석 자료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이런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GitHub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그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저런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람하고 이제 개, 고양이 이런 류의 사진들을 업로드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업로드가 되면 네, 업로드가 다 됐고 그러면 처음에 인렉서치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온 이미지 수가 0일 텐데 이제 저게 이제 다 분석이 끝나고 들어오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쉽게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그 태그를 추출하고 그 태그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광고 그 적합한 광고를 추천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미지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 봤는데 그런데 이제
저렇게 아마존 레커그니션만 사용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뭐 ET라든가 아니면 에어리언이라든가 프레디에터 같은 이런 아니면 외계인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태깅을 할까? 그러니까 저희가 태깅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ET, 뭐 에어리언, 프레디터, 뭐 UFO라든가 외계인 아니면 이제 토끼나 말가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레커그니션에서는 이미 레커그니션 제공하는 그러니까 미리 설정된 그런 태그들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커스텀하게 레이블링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아마존 레커그니션에서 기능을 확장을 해준 게 커스텀 레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예제처럼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다 어떤 기계 제품인데 아마존 레커그니션을 그냥 사용을 하시면 그냥 어떤 머신 파트라고 해서 기계 부품으로만 이렇게 레이블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다 다른 용도의 기계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커스텀 레이블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다른 용도의 레이블링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레이블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른 레이블 사용자들이 고객분들이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해주는 그런 레이블 외에 직접 어떤 레이블을 붙이고 싶을 때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서 즉 어떤 이미지랑 그 이미지에 맞는 고객분들의 그런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레이블링 작업을 데이터를 준비를 하시고 그걸 갖다가 이제 모델을 재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레커그니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델을 이렇게 준비된 새로운 데이터로 재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재학습된 걸로 이제 똑같이 레커그니션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API 호출을 하시면 기존에 그냥 레커그니션을 사용하면 이렇게 머신러닝 파트 이런 식으로 동일한 레이블이 보여지지만 실제로 커스텀 레이블을 사용해서 다른 레이블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특화된 이런 레이블링 형태로 이렇게 레이블을 더 다실 수가 있는 거죠. 즉 이제 이런 작업 역시도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거나 뭔가 학습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이 단순히 데이터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처리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마존 레커그니션 커스텀 레이블을 사용하실 때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이미지를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용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데이터셋을 만든다는 거는 레이블을 직접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바운딩 박스로 해서 어느 부분 영역을 탐지를 하고 싶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과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나눠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제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사용 가능했다는 판단이 되시면 그걸 API 호출을 하셔서 직접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전체를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면요. 먼저 이제 아마존 웹 콘솔에서 레커그니션 서비스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즈 커스텀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왼쪽 상단에서 이제 데이터셋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셋을 등록을 할 때 이제 레커그니션 커스텀 레이블 처음 쓰시는 분은 이제 S3 버켓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는 커스텀 레이블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S3 버켓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데이터셋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부동산 매물로 나온 집이라든가 집의 거실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보고 분류하는 레이블링을 다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요. 그래서 S3 버킷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이제 완료가 되면 이렇게 업로드 완료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제 여기 S3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여기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디렉토리 안에 그 사진들이 들어있는데, 저 디렉토리 이름은 이제 실제 그 사진들의 레이블 이름을 디렉토리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저장을 하고, 각 디렉토리마다 각각의 사진들을 따로따로 저장한 이런 구조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저렇게 저장된 S3 위치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S3 위치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미 저희가 이미지 폴더 이름으로 그 레이블을 지정을 하고, 그 폴더 아래에 이미지를 이렇게 저장한 구조이기 때문에 오토매틱 레이블을 그 활성화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서밋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실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레이블된 형태로, 지금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레이블 형태로 그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실제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으로 이제 홈 클래시피케이션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셋을 밑에 보시면 데이터셋이 지정이 되어 있고, 이제 트레이닝 뉴 모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트레이닝 할 때 그 테스트셋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별도의 어떤 테스트셋을 그 만들진 않았고, 그 입력으로 들어가는 데이터셋을 그 테스트셋하고 트레이닝 셋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옵션이 스플리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예, 그래서 저렇게 선택을 하면 실제로 데이터셋이 한 20% 정도는 그 데이터 전체 데이터셋에서 20% 정도는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빠지고, 나머지 80%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사용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이 그 진행이 되면 이제 모델 스태티스틱 부분에 트레이닝 인 프로그레스로 이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끝나게 되면 트레이닝 컴플리트가 되고, 저렇게 트레이닝 컴플리트가 되면 이제 모델 퍼포먼스라고 해서 이 모델에 대한 그 지표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 학습이 다 끝났고, 이제 저 정도 그 한 0.95% 정도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그 모델을 이제 사용하자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실제 모델의 어떤 학습 결과를 그 평가를 좀 더 해보고자 했을 때 저렇게 그 모델을 클릭하시면 F1 스코어라든가 프리시전이라든가 리콜 같은 그런 그 평가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레이블별로도 저렇게 그 어떤 식의 그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다면 이렇게 그 결과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각각의 사진별로, 즉 테스트 데이터셋이겠죠. 저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그 각각의 이미지별로 그 이미지 어떤 정확도라든가 프리시전이라든가 리콜이라든가 이런 값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저렇게 그 레이블을 선택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펄스 포지티브인지 아니면 저렇게 이제 옵셔널하게 선택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델에 대한 평가까지 다 끝나고, 실제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에 이제 활용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다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모델로 들어가 보시면 맨 밑에 그 use your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탭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샘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코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예제를 가지고 이제 실제 활용을 해볼 건데요. 저희는 그 여기서는 이제 그 AWS CLI 커맨드를 해서 실제 한번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보여줄 생각인데요. 맨 먼저 저렇게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저 모델을 가지고 이제 배포하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스타트 모델이라는 커맨드를 실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어떤 그 EC2 서버나 이런 걸 띄우지 않고 그 클라우드 쉘을 사용해서 바로 이제 커맨드를 날려볼 건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쉘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앞서 이렇게 보시는 저 커맨드를 복사를 해서
이제 클라우드 젤에 붙이고,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저 모델이 배포가 되고, 배포 엔드포인트가 이제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스타팅 상태가 됐고, 저 스타팅 상태에서 이제 지금 그 배포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 배포가 다 끝나면 이제 러닝 상태로 변경이 될 거고, 러닝 상태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 이미지 분석하실 때 파라미터를 잘 보시면 S3의 위치, 그러니까 이미지가 저장된 S3의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샘플로 이런 거실 이미지를 S3에 올려놨고, 저 이미지의 그 위치, 저 버켓하고, 그다음에 저 이미지의 그 프리픽스, 키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저 커맨드를 다시 클라우드 쉘에 복사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 리빙 스페이스, 즉 거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컴피던스 값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이제 그 직접 S3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업로드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그러면 그 이미지에 레이블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셋에서 그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시리얼 박스에 들어가 있는 그 이미지를 보고 그 시리얼의 종류를 이렇게 그 분류를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그 이미지를 하나 올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런 이미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용하는 그 레이블을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합니다. 이제 쿠키 크리스피랑 그 다음에 골든그램 저 레이블 2개를 추가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 레이블에 맞게 지금 이미지에다가 레이블을 달아주려고 했을 때 이제 먼저 레이블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 박스를 저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번엔 골든그램을 해주면 네, 이렇게 바운드 박스를 다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레이블이 저 이미지 레이블링이 된 상태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한번 올려서 실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확인이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아마존 그 레코그니션 커스텀 레이블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아마존 그 레코그니션 커스텀 레이블을 사용하실 때는 저 이미지에다가 그 레이블을 달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운드 박스를 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뭐 한두 건의 이미지라면 사람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수십만 장 아니면 그 수백 장의 이미지를 다 저런 작업을 해야 될 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거를 사람이 직접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마다 어떤 기준이 달라가지고 그 레이블의 어떤 그 품질이라든가 이런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고객분들이 쉽게 데이터 레이블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저희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는 단순히 어떤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링이라든가 바운드 박스를 그린다든가 이런 거 외에도 그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감성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텍스트 데이터에 나오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이런 엔티티를 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영상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작업들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이 한번 그러니까 레이블링 안 된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 한번 레이블링하고 그러면 그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모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이 레이블링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적용을 해서 그 자동으로 레이블링을 해주고 그거를 다시 사람이 검수하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 문제가 있는 레이블이라면 사람이 그거를 좀 더 수정을 해가지고 정확도를 올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원래 한 1000건 정도의 그 이미지를 레이블링을 해야 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300건 정도 즉 30% 정도만 레이블링을 하면 나머지 70% 정도는 자동으로 그 레이블링 해가지고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 비용 자체가 한 최대 70%까지도 그 절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준비할 때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를 사용해서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아마존 레커그니션하고 아마존 레커그니션 커스텀 레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아마존 레커그니션을 사용하는 때에 그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은 뭐냐면 그 단순하게 어떤 모델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이 그냥 API나 SK만 활용하셔가지고 바로 어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그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저런 만약 커스텀 레이블을 가지고 그 모델을 재학습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재학습하기 위한 그런 모델을 재학습하기 위한 어떤 장비라든가 아니면 학습 환경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전혀 하실 필요 없이 데이터셋만 준비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AWS가 어떤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 자체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커스텀 레이블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블랙박스 형태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만의 모델도 그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핵심 업무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머지 이런 모델 학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엔드포인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AWS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아마존 레커그니션을 활용하셨을 때에 전체적 그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는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이미지라든가 비디오를 S3에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러면 S3에 업로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벤트를 받아서 이제 AWS 람다를 활용하셔가지고 레커그니션에 다양한 API를 호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그 API를 호출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쉽게 분석하고 어떤 그 대시보드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그 분석 결과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로는 이제 뭐 다이나모DB라든가 아니면 뭐 아테나나 아니면 일렉서치 같은 거 아니면 오픈서치 같은 거 이렇게 그 넣으셔서 그거를 퀵사이트 같은 대시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시각화해가지고 사용하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의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이런 설명들을 쭉 드렸던 이유가 저희 AWS의 어떤 미션은 결국에는 그 머신러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고객분들한테 쉽게 머신러닝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도구들을 제공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저희 한 미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그 AI 서비스에 지금 이번에 설명드렸던 레커그니션 외에도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데이터 레이블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모델을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쭉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세이지메이커 같은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아마존 그다음에 레커그니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만의 어떤 그 이미지 처리라든가 이미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